도시는 저녁 불빛으로 서서히 밝아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와 안도가 동시에 비칩니다. 누군가는 지하철에서 한숨을 내쉬고 누군가는 편의점 문을 열며 오늘을 간신히 통과했다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같은 하루를 통과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내일을 걱정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미소 하나로 어두운 골목의 공기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운이라 부르기도 하고 성격이라 탓하기도 하지만 오래 바라보면 그것은 태도라는 더 깊은 층에서 갈라지는 길처럼 보입니다. 웃음은 가벼운 기분의 물결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의 방향키와 같습니다. 힘겨운 날에도 균형을 잡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근육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배를 전복시키는 것은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키를 놓아버리는 손일 때가 많습니다. 웃음은 그 손이 마지막까지 키를 잡고 있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웃을 수 있을까요? 실패의 쓴맛을 보고도 다시 일어서서 자기 몫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얼핏 낙관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용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삶을 긍정한다는 말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 믿는 주문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까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각오에 가깝습니다. 남은 과제를 미루듯 고통을 미래로 밀어내는 대신 지금 여기에서 마주하겠다는 결정에 가깝습니다.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사건을 바꾸지 못할 때 방향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지 못할 때 걸음의 의미를 바꿉니다. 그래서 같은 풍랑을 지나도 어떤 이는 부서진 조각을 세어 상처의 총량을 계산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조각으로 새로운 배를 깎아 내일의 바다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삶을 긍정하는 힘의 첫 얼굴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반복을 요구합니다.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과 다시 시작되는 통근길과 비슷한 실수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 이어집니다. 반복은 지루함을 낳고 지루함은 회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웃는 사람은 반복을 허물로 보지 않고 연습장으로 삼습니다. 같은 동작을 거듭하는 발레리나의 근육처럼, 같은 구간을 달리는 러너의 폐활량처럼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벼립니다. 그러니 웃음은 가벼운 농담의 부산물이 아니라 훈련된 태도의 결과입니다. 불확실성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웃는다는 말은 그 두려움과 공존하는 기술을 익혔다는 뜻입니다. 일을 망쳤을 때 자책으로,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배움으로 자신을 보수하는 기술입니다. 관계가 어긋났을 때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자의 서사를 이해하려 애쓰는 기술입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 힘을 남겨두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작은 승리를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습관과 실패를 기록하고 언어로 정리하는 습관과 내 삶의 주어를 나로 되돌리는 습관이 모이면 그 사람에게는 근육처럼 보이지 않는 웃음의 힘이 붙습니다. 결국 웃음은 현실 회피가 아니라 현실을 견디는 가장 세련된 방식입니다. 한 번의 유머로 상황을 뒤집는 재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걸음을 늦추지 않게 하는 심리적 에너지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철학의 언어로 삶에 대한 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좋았던 순간만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지 않았던 순간까지 포함해 전체를 사랑하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은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길목에서 현재형의 선택을 반복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웃음은 결과이자 원인입니다. 웃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기 때문에 또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위대한 업적을 따라하자는 말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예술처럼 편집해가는 태도를 찾아보자는 제안입니다. 결말이 보장되지 않은 서사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의 비밀을 철학의 언어로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 도입이 끝나면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게 됩니다. 삶을 긍정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끝까지 웃는 사람은 어떤 습관과 시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걸음은 무엇인지입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형을 갖추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펼쳐지든 오늘이 장면에서 먼저 웃을 수 있는 힘을 우리 각자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하루는 무겁고 어쩌면 공평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미소는 그 방향을 조용히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에 올라오는 아주 작은 미소 하나가 내일의 문장을 바꾸고 내년의 기억을 다시 쓰고 언젠가 마지막 장면의 핏글까지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묻는 대신 결정해 봅니다. 삶을 긍정하겠다고, 끝까지 웃을 수 있는 힘을 키우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말입니다. 삶을 긍정한다는 말은 자주 오해받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것을 단순히 좋게 생각하자 혹은 마음을 다스리자라는 말로 치환하지만, 니체가 말한 긍정은 그보다 훨씬 깊고 냉정한 개념이었습니다. 그에게 긍정이란 고통과 불행, 불완전함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피할 수 없는 필연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력한 체념이 아니라 운명을 능동적으로 사랑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좋은 일에서만 오고 불행은 피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두 가지 색깔로 함께 엮여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웃음만 있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웃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예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고통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주 언급한 말 중 하나가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구절입니다. 일어난 일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일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시험, 끝나버린 관계, 예기치 않은 병, 혹은 세월이 남긴 주름까지도 나를 완성시키는 재료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이런 수용을 가장 높은 형태의 인간적 위험으로 보았습니다. 삶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건들로 가득하지만 그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서 배움을 찾고 의미를 만들어내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니체에게 긍정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고 인간의 삶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바라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긍정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굴곡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슬픔은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고 실패는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으로 바뀝니다. 이런 사람은 외부의 평가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웃음은 단지 기분 좋은 표정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가장 인간적인 빛입니다. 니체는 이런 웃음을 삶의 창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삶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할 때조차 여전히 삶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미소입니다.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과 상처, 실수, 심지어 부끄러운 기억까지도 부정하지 않고 껴안는 태도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타인의 불완전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긍정의 철학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고 흔들려도 괜찮다는 인식 속에서 진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를 다시 웃게 만듭니다. 결국 삶을 긍정하는 사람은 결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과정 속에서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웃음이 될 것을 알고 있고 오늘의 고통이 언젠가 감사로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했습니다. 오늘 가장 잘 웃는 자가 결국 마지막에도 웃을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낙관의 주문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내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선언이었습니다. 끝까지 웃는 사람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같은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의미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강해질 수 있는가를 평생 물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변덕스럽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만의 춤을 추는 사람을 위버맨시, 즉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초능력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대본을 따라가는 대신 자신의 문장을 스스로 써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작가가 된다는 것은 곧 선택의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선택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조차 창작의 재료로 바꿉니다. 니체가 너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술가가 캔버스 위에 흠집조차 작품의 일부로 남기듯 인생의 결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완성시키는 사람. 그가 바로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웃는 사람은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니체의 영혼의 기 사상은 이 주제를 깊이 다룹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똑같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너는 여전히 그것을 원하겠는가? 이 질문은 삶을 시험하는 가장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많은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지우고 싶어 하지만 니체는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으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긍정적인 사람은 삶이 다시 시작되어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의 철학은 단조로움을 견디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비슷한 하루를 반복합니다. 같은 길, 같은 일, 같은 사람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반복 속에서 무의미를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성장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알아채고 오늘의 자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음을 알아차리는 사람, 그가 바로 영혼의 길을 긍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웃음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그래,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지만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하고 있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삶을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웃는 사람은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삶은 본래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강한 자의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허무할수록 인간은 자신만의 의미를 새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철학이자 예술이며 웃음의 근원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의미를 잃지 않으려는 인간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웃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웃음은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예술이며 고통을 초월하는 철학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웃는 인간을 삶을 찬양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나는 절망 속에서도 웃을 줄 아는 인간을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세계를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시 춤추는 인간에 대한 찬가였습니다. 끝까지 웃는 사람은 고통을 덜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그 의미 속에서 다시 길을 만듭니다. 삶은 그를 수없이 넘어뜨리지만 그는 매번 다른 이유로 다시 일어섭니다. 웃음은 그 일어섬의 흔적입니다. 한 번의 웃음은 100번의 눈물 끝에 도달한 통찰일지도 모릅니다. 니체가 그토록 강조한 삶의 긍정은 결국 이런 인간을 향한 찬미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작가로서 책임을 지고 반복되는 일상조차 사랑하며 의미를 스스로 창조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끝까지 웃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완전함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순간마다 웃습니다. 그 웃음은 결코 가벼운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무게를 다 알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래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삶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초인의 길 위에 있습니다. 웃음은 그 대답의 다른 이름입니다.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더라도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좋았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웃어야 하는가를 묻는 일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일과 같습니다. 니체에게 웃음은 단순한 기분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높은 형태였습니다. 그는 웃음을 삶의 비극을 껴안는 자의, 미소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여전히 그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웃음은 그 자유의 징표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계획이 내일 뒤집히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은 어느 날 등을 돌립니다. 건강도, 관계도, 운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불안정함 속에서 인간은 종종 절망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웃음은 그런 불확실성을 지워버리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용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춤추는 법을 배운다. 웃음은 바로 그 춤의 리듬입니다. 세상이 나를 꺾을 때 나는 웃음으로 세상을 다시 껴안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불행 앞에서도 여전히 웃는 사람은 결코 무감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의 무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로, 그 안에서도 나 자신으로 서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웃음은 그 결심이 얼굴로 드러난 형상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단련시키는 가장 정직한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고통과 화해한 사람의 신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웃는 사람은 삶을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상황이 아니라 의미를 선택합니다. 상실을 겪어도 그 안에서 배움을 찾고, 실패를 당해도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세웁니다. 그의 웃음은 세상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다짐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그것은 니체가 말한 삶의 긍정이 완성형입니다. 우리는 종종 웃음을 가벼운 감정으로 취급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가장 단단한 철학적 행위입니다. 웃음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끝까지 인간으로 남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웃음은 타인에게 용기를 전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꿉니다. 웃음이 퍼지는 곳에는 희망이 피어나고 절망의 균열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가장 잘 웃는 자가 결국 마지막에도 웃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적 선언입니다. 인생이 비극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비극 속에서 춤출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선언입니다. 끝까지 웃는다는 것은 끝까지 살아낸다는 뜻이며, 마지막에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삶이란 결국 우리를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무대 위에 남아 자신의 대사를 끝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철학자가 말한 진정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의 마지막 표정은 늘 같습니다. 고통과 희망이 섞인 그러나 분명한 미소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삶의 긍정의 얼굴이며 우리 모두가 닿아야 할 인간의 품격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조금 무겁더라도 잠시 웃어보길 바랍니다. 그 웃음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운명을,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웃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가 철학에서 배워야 할 가장 인간적인 진리입니다.